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이 있죠. 세력들이 이 정도 하락하면 손절을 했을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은 사실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세력은 해외에 있는 세력입니다. 절대 못 잡아요. 국내에도 세력이 있죠. 글씨 죄송해요. 얼마 전에 국내 정치 이슈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반짝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건 무조건 선취매를 들어갔다가 그리고 뉴스와 함께 상한가나 단타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걸 넘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국내 이슈가 있는 주식은 오래 못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미리 매집을 했다가 이슈가 터져서 상한가 가면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4대강 관련된 종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세력은 좀 다르죠. 여러분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작은 거죠. 미국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만 유입이 국내 시장으로 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지수뿐만이 아니라 한 종목에도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냥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게 사실은 뭐 명분이 있기도 하고 회사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전기차 열풍은 이때 불었어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LNF라든지 그에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때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에코프로 혼자만 독주했죠. 다른 종목은 안 오르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죠. 업종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거나 매출이 나아지거나 다시 한번 전기차 붐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혼자서만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상승을 만들어냅니까? 시가총액이 안 그래도 컸었는데 급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초급등까지 만들어내고 마치 소형주처럼 돌파 차트까지 만들어내고 고점에서 거래 터트리고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여기 신호, 여기 이탈하면 제가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여기서 크게 거래 터질 때 세력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아래로 이제 떨어진 순간부터 제가 이거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에코프로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제 과거 영상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규모나 돈의 규모로 봤을 때 세력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돌아서 얘기했는데 지금 세력들이 그럼 과연 손절을 할까? 아니죠. 지금 사기가 가장 좋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집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거죠. 근데 비싼 주식을 사서 모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좀 정말 쉬워요. 주식이 좀 쉬워져요. 이 물건이 비싸냐, 이 물건이 싸냐, 그 회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 정도 시가총액을 견딜 수 있냐, 이 회사가 이 정도 시가총액을 견디기에 매출이 나오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신성 델타테크를 분석하고 봤을 때 지금 1조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봐도 이게 비싼 주식인지 싼 주식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요. 그럼 세력들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동원해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돈입니다. 그럼 같은 말로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근데 왜 실천을 못할까요? 지금처럼 엄청난 폭락이 나와버리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앞으로 더 박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공포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보내면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경기라는 건 다시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할 수 있는 거고 사이클에 따라서 어떠한 업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세력들은 그러한 정보까지도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세력들은 손절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파는 주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력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이게 세력이 있어야 또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걔네가 또 주가를 올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포의 개념을 갖기보다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가 정말 싸진 가격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말하면 이거예요. 남들이 안 사는 자리에서 내가 사야 돼요. 남들이 다 사는 자리에선 수익이 안 나요. 얼마 전에도 단타 지옥 아니었어요? 단타 들어가면 투매 나오고 들어가면 투매 나오고 조정도 계속 나오고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남들이 다 사니까. 이제는 뭐 거래대금 수급 보는 거 다 볼 줄 아니까 남들이 다 사는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보내질 않고 밀어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압박을 많이 줬잖아요. 저도 압박을 솔직히 받았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압박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머리는 알고 있는 거죠. 야, 이 정도 빠졌으면 매수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이 너무 길어져서 마치도록 할게요.